네, 뚝뚝 떨어지는 환율, 과연 1,100원 시대 오나? 오늘 기획특집으로 달러의 향방과 함께 달러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하게 GB투자 전문 마경환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미국 달러와 약세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좀 사모으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정말 1,000원 시대 옵니까? 네, 뭐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일단은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제가 글로벌 IB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 한국 원화 환율을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게 제가 이제 보실 때 제가 준비 자료가 위에는 이게 한국 코리아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입니다. 먼저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보면 현재 1,100원 정도인데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내년 중반 정도도 지금 현재 수준 정도 전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연말 정도 됐을 때는 1,060원 정도, 현재보다 한 5% 정도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 이번 주에 발표된 UBS 자료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아주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이 레벨에 멈출 것 같고 그러나 한 1년 정도 호흡을 본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보통 환율 전망을 얘기할 때는 이제 코리아 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차이니즈 위안화 전망을 봐야 되는데요. 위안화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위안화 전망이 현재 6.6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내년 중반, 내년 연말 보면 6.3 정도까지 더 이제 이게 숫자가 작아지는 게 달러 대비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위안화도 앞으로 한 1년 본다고 하면 한 5% 내지 한 7% 정도 강세로 가겠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 원화도 한 5% 정도 내년 연말까지는 강세로 가지 않겠냐 전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환율 하나 더 준비했어요. 뭐냐면은 브라질 레알화입니다. 한국에서 브라질 국채투자 신문이 너무 많아서 환차손을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다행히 지금 보시면 이렇게 5.4에서 5.0 이것도 숫자가 작아질수록 레알화 강세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한 8에서 한 10%죠. 그래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브라질 투자한 경우 같은 경우는 약간 금년보다는 환이 조금은 이제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환이 조금 회복할 것 같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UBS 자료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요거는 약간 좀 더 브로드하게 보면은 이게 전 세계 주요 이머징 마켓 통화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방금 앞 슬라이드는 UBS 자료인데 지금 자료 같은 경우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작성한 자료인데요. 지금 한국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한국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 같은 경우인데 네. 여기 빨간색 라인이 내년 연말까지 얼만큼 이제 통화 강세로 가겠니 달러와 대비했을 때 보시면 한 5에서 한 7% 정도 강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터키 리라화거든요. 터키 리라화나 아르헨티나 통화 요 두 가지 통화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내년에 이머징 마켓 통화가 달러 대비 전반적으로 한 5%에서 한 7% 정도 강세로 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가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달러로 약세를 가는 좀 원인을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글로벌 어떤 불확실성이 감소를 하면서 위험 통화인 이머징 마켓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요 금리 차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 금리 대비해서 이머징 마켓 국가라든지 유럽 대비해서 금리 차가 좀 더 확대된다.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약간 너무 제가 하나하나씩 더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의 감소라 함은 뭐 미국 대선에 완결됨에 따라 뭐 불확실성 감소되는 측면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크게 지금 금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면은 경제적 요인에서는 첫 번째 불확실성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슈가 가장 컸을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19 어떤 상황의 어떤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최근에 나온 이제 백신이죠. 지금 뭐 보시는 슬라이드는 최근에 오늘 또 그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모더나하고 그리고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4억 정도 지금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은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좀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측면일 거고요. 두 번째,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정치적인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트럼프 정부 대비해서 상당히 뭐라 해야 되나요? 중국이나 이런 이제 다른 나라와 약간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제적인 긴장 관계가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 좀 전반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게 달러에겐 좋은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요. 전반적 불확실성이 올라가면 안전자산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그죠? 지금은 네. 정반대로 가는 거죠.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달러와 약세, 반대편 통화 강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회복인데요. 뭐 아마 화면 보시기에 숫자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다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면 다 보시면 다 플러스 성장입니다. 다 내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을 하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금년보다 내년도 글로벌 경제는 다 V자로 회복해 올라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포인트에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 대비해서 이머징 마켓 국가의 성장률 추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특히나 중국이나 이런 이머징 마켓 국가 같은 경우,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내년에 9% 정도 성장하는 것 같고요. 이머징 유럽도 거의 한 9% 정도 성장을 합니다. 반면 미국은 내년에 한 4% 정도 회복할 것 같아요.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전체로 회복하지만 특히나 미국보다 이머징 마켓 경제가 더 많이 회복할 것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탈이 더 좋아지는 쪽에 통화가 더 강세로 가게 되죠. 따라서 미 달러보다는 이머징 마켓 통화가 좀 더 유망할 거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은 교과서인 얘기 같지만은 이제 보통 그러니까 통화를 얘기할 때는 금리 차를 갖고 얘기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특정한 나라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고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가 약세로 가는데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2023년까지 미국 금리를 제로 금리로 유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책 금리를 제로로 유지하게 되면 미국의 정책 시장 금리도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죠. 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 금리 차가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편 특히나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예를 들면 좋은 예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10년 만 국채금리는 3.5%예요. 반면 미국 국채금리 현재 0.7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국 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따라서 달러와 약세, 중국 위안화 강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신흥국 쪽 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그렇죠. 모인다라는 논리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전제는 뭐냐,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위기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때. 금리 따라 움직인다 그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현실화되면 참 좋겠네요. 네. 예,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아마 신문지상에 나왔는 거 보면은 최근에 달러가 지난 몇 달 동안 크게 이제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현재 최근 달러 추이는 최근 한 2년 중에서 가장 낮은 레벨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미 달러가 갈 만큼 다 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큰 그림, 빅픽처를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보시죠. 이 자료는 지난 50년간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달러 약세 구간, 강세 구간, 약세, 강세인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한 7월 달 이전까지 달러가 강세를 유지를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냐면은 2011년부터 이렇게 거의 한 10년 동안의 강세 구간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두세 달 조금 내렸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큰 그림에서는 10년간의 그림을 봐서는 여전히 달러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국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통 달러의 달러 움직임이 있을 때 원 달러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원달러 투자를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 원달러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대비 전 세계 주요 통화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죠. 달러와 대비 선진국 통화, 달러와 대비 이머징 마켓 통화. 한국은 이머징 마켓 통화이죠.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난 10년 동안에 달러와 대비 선진국 요거는 이제 선진국 대비 달러 움직임이었고요. 위에는 이머징 마켓 대비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이머징 마켓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간데 특히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위에 이머징 마켓 통화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머징 마켓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로 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이제 그 약세로 간 통화 그러니까 상대로 달러가 약세로 갔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선진국 즉 일본 예나라든지 유럽의 유로와 대비해서 좀 우리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간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머징 마켓 보면 이머징 마켓이 지난 10년 동안에 달러와 대비 엄청나게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를 갔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하면은 특히나 이머징 마켓 통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는 걸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라고 이 많은 자료를 토대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결론을 좀 맺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달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직선상으로 달러는 약세로 가지 않겠지만은 네.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변동성을 띄면서 그러나 전체 그림은 전반적으로 향후 한 2년 정도는 달러는 지속적으로 약세, 즉 2년?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머징 마켓 통화라든지 유로화 통화가 강세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달러 약세를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를 또 이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냥 맞습니다. 무작정 집에 달러 사서 모아두는 게 방법입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조금 이제 사회자님 정리를 하면 달러와 약세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러와 약세로 갈 것 같으면 달러를 사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렸지만 달러가 지금 우리가 내년 연말까지 원화 기준으로 한 5% 정도 더 약세로 갈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그럼 지금부터 달러 투자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역발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그렇죠. 반등할 나중을 위해서 맞습니다. 약세일 때 사모으는 맞습니다. 방법이 맞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맞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는 약간 더 약세 갈 여지는 있지만 이제부터 1100이 깨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달러 투자를 시작하는데 단순히 은행에 외화예금을 달러를 넣으라는 뜻이 아니라 네. 달러를 굴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굴리냐면 스스로 구를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채권, 주식 모두 다 투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좋은 수익 나는 게 첫 번째는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고요. 참고로 이거 현재 쿠폰 금리 한 5%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입니다. 요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도 여기도 한 4% 나옵니다. 채권 이자에다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투자한 나라의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면 이번에 수익이 더 납니다. 네. 즉 이게 이머징 마켓 투자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이 이머징 마켓 투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투자한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가면은 이자 5%에다가 환 올라가는 것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좋고요. 또 하나는 팁스라는 겁니다. 이거 팁스는 물가 연계 국채인데 이건 미국의 물가 연계 국채입니다. 왜냐하면은 달러화가 약세로 간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져요. 네. 따라서 미국 미국 채권은 이제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투자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 이 방송 많이 보시는 분이 주식 방송이니까. 네. 자, 지금까지는 미국만 하셨는데요. 이제 이머징 하셔야 됩니다. 이머징 마켓의 주식이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머징 마켓인데 개인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2번 원자재 수출국가 주식.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 라틴 이런 데죠. 러시아, 라틴 그렇죠. 주식.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 제가 주식
시황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내년도 시장 전망을 얘기할 때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순환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많이 올랐던 거 말고 금년에 많이 맞습니다. 그 금년에 굉장히 성과가 저조했던 데를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즉 어떻게 해요? 미국만 투자했으면 이제 ex-USA 투자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IT나 커뮤니케이션만 투자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항공이나 이렇게 은행주나 이런 걸 처참히 무너졌던 나라들 이런 관점이 투자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번은 좀 의외예요. 이제까지 뭐 신흥국, 원자재 수출 국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유럽 주식이라뇨? 예, 맞습니다. 3번은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금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파를 받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유럽은 IT가 거의 없어요. IT가 전체 섹터에서 5%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죠? 근데 반면 아마 내년에 향후에 섹터 로테이션이 되면은 오히려 그 상대적으로 은행이나 배당주가 많은 게 유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을 투자하게 되면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들 나라가 경제가 이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양성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용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